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먼저 지금 NC소프트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챙겨드릴게요. 자, 4분기 매출액이 2,351억 원, 전년 동기 대비로 11.96% 증가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874억 원, 전년 대비로 53.99%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이 623억 원, 전년 동기 대비로 35.96% 증가된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워낙 연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좀 됐던 그 NC소프트인데요. 주가는 지금 실적보다는 지금 다른 걸 좀 반영을 하고 있네요. 1%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특히나 이 넥슨이 제안한 이 주주 제안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절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오늘 같이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될 텐데요.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현재는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동시효과 그 구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펼쳤습니다. 그리스의 우려감이 또 기대감으로 또 바뀌면서 사자 주문이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우리 증시 수요일장 어떤 모습 펼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일단 재료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 이제 21선을 종가로 깨고 마감됐기 때문에요. 지금 5일 21선 사이에 좀 끼어 있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21선 지지력 테스트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중에 21선 회복해서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약간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옆으로 좀 누워버렸기 때문에 21선이 일단 좀 보겠다는 쪽으로 시장에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이라든지 004, 003 중소형주 업종지수는 어제 장중에 상당히 저가에서 많이 올라와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 크게 탄력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펀드 플로우 봤을 때 다시 1950선 이상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은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미수 문제라든지 신용 문제 또 그리고 이제 대차장고 문제 이런 이슈들이 중소형 컨셉주 종목 중에는 조금 심리를 안 좋게 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도 어렵고 코스닥도 어렵고 그런 그 이야기인데 네.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민감주도 어제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기술적인 반등이 일단락됐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네. 조금 더 무게를 실어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또 유가 문제라든지 이게 변동성을 좀 바닥권에서 좀 키우고 있어요. 또 어제는 또 5% 밀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역시 에너지가 이제 예전에 원유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쪽들로 많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쪽들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전망이야 저희가 큰 그림으로 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다시피 경기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글로벌하게 다 꺾여 나온 상황이고 그거 막으려고 지금 돈 풀고 있는 장세다. 큰 그림에서는 그런 구도는 좀 이해하시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0.2%가량 상승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1940선 수준, 주가는 0.3%가량은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 이 정도 부근이네요. 주가가 현재 코스피 예상치 결지수 딱 1940선입니다. 4포인트가 오른 0.23%가량 플러스권에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시작 1.69포인트의 상승 594.72포인트 선으로 양시장 모두 반등권의 움직임 오늘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반등폭은 미약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점검해보죠. 허연님 살펴주시죠. 네, 오늘 하이닉스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재료는 하이닉스한테는 일단 제 직관으로 봤을 때는 악재 요인인 것 같은데요. 생각에 따라서는 또 호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재료로 마이크론은 급등이 나왔는데요. 하이닉스한테는요. 대만의 이노테라라고요. 제휴관계고 실제적으로 최대 주주인 업체인데 요 마이크론이 이노테라한테서 2013년도부터 계약을 하기를 니네가 만드는 모든 디램은 우리가 전량 다 사오겠다라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시황을 보니까 그 단가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올해 남아있는 기간에는 시장 가격보다 좀 할인된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전량 다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서 마이크론은 주가가 거의 10%가량 급등이 나왔고 이노테라는 어제 대만장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일단은 하이닉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글로벌하게 2, 3위를 다투고 있는 업체들에게 마이크론한테 좋은 재료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만의 미디어텍이 어제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쪽 기준으로 7% 급락해서 하한가를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퀄컴하고 1, 2를 답추는 모바일 칩 부분에서요, 업체인데 1분기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일지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핸드셋이라든지 모바일 칩, 또 디램 업체들까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또 화학, 철강주들 흐름에 있어서는 유가 급락 나왔습니다만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장에서도 뭐 라이온델 바젤이나 토탈사들 그리고 뭐 엑소엠 뭐 유가 흐름 연결된 업체들 항공주는 오히려 좀 올랐는데 정유화학주는 큰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영향권 좀 벗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동부 하이텍하고요, 동원 시스템즈가 이제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지금 개장 전에 한 5%씩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지수는 595선을 지금 지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종목들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에서는 일단 뭐 어제 다음 카카오 장중에 좀 많이 움직였었고요. 오늘 일단 보합 출발이네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어제 좀 밀려서 마감됐는데요. 다시 오늘 한 2% 정도 상승 호가되고 있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뭐 큰 움직임은 없고요. 인바디가 어닝 쇼크 내는데요.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그 성과급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20억 덜 나왔거든요. 완전 쇼크 수준인데요. 2월 11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유가 민감도는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유가가 사흘 동안 좀 올랐다가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5% 넘게 추락을 하면서 50달러 선에 턱걸이하는 그 모습이 나왔다는 점 좀 신경 써서 좀 봐야 될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또 좋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애플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115달러까지 150달러 선까지 떠받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쏟아지면서 낙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가도 2%가량의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는 급등이 펼쳐졌는데 인텔도 좀 많이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기술주 전체적으로도 좀 양호한 그 움직임이 펼쳐져서 뭐 페이스북, 구글, 야후 이런 종목군들 모두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간밤에 뉴욕에서도 코카콜라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가가 3%가량 올랐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되는 한국전력, NC소프트 실적 나왔고요. 그리고 쌍용차, 현대홈쇼핑, 뭐 GKL, 위메이드, 조이맥스 이런 종목군들 실적 나오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목으로 살펴보겠고요.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계 쪽에서의 환율부터 점검해 본다면 여계 환율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9원 45전의 상승, 1,100원 선 위로 다시 뛰어 올랐네요. 1,100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이 여전히 관측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다시 약세권의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다시 119엔대에 진입을 한 그 상황인데요. 이러한 엔화에 연동된 그 움직임이 또 펼쳐지면서 정규 외환시장도 플러스권의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7원 30전의 상승, 1,097원 선에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오늘 건국기념일로 휴장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이 코스피부터 이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선물지수 시가는 0.2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48.75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시가에서 약간 호가를 옮기려는 위쪽으로 옮기려는 그 시도는 좀 나오고 있는데요. 0.3포인트가 오른 248.85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요, 위아래 쪽으로 한 1포인트 남짓으로 좀 밴드가 있었었고요. 종가는 한 0.5 정도 올라서 마감됐었는데요. 우리 계장가는 조금 낮게 나오네요. 한 20 정도 출발해서요. 고가 0.5까지 높였다가 현재는 강보합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거의 5천 계약 매도했던 상황에서 오늘은 소량 좀 사고 있는데요. 한 400계약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베이시스랑 괴리율은 좀 악화되게 나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은 일단 제로고요. 비차익으로 한 80억 들어오면 전체로는 81억 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선물 시장의 동반 매수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59억 원가량의 매수, 삼성전자 쪽으로 현재까지는 좀 집중이 된 그 움직임, OCI나 네이버 쪽으로도 매수세가 창구상으로 잡히고 있네요. 자,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6포인트의 플러스권, 시가는 1942선이었고요. 지금 시가 부근에서의 등락 계속되고 있습니다. 6.03포인트가 오른 1941.89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일 만에 반등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오늘 4일 만에 반등권 3.83포인트가 오른 596선으로 시가가 595선, 상승폭을 약간 더 키우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양봉을 내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종목들 점검해보죠.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 종목 수가 175개, 코스피가 상승 종목 수는 488개, 코스닥은 635개 종목이 오르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만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부터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개장 전에 대만의 미디어텍, 이제 AP로서는 퀄컴과 경쟁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이 어제 하한가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료를 보니까 중국 쪽에 이제 대부분 좀 넣고 있는 그런 쪽일 수도 있겠는데요. 중국 스마트폰,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의 그 판매량이 재고 급증으로 인해서 1분기 내내 좀 이미 나가 있는 쪽들에서 판매량이 뭐 썩 좋지 않을 것이고, 관련해서 미디어텍도 1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를 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이 전자한테는 좋은 재료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제 큰 수요처인 중국에 이 스마트폰이 정체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도 중저가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조금 또 악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째 현재로서는 어제 미디어텍의 하한가를 전자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0.87% 정도 밀려나 있고요. 마이크론의 강세가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한테는 부정적 재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한 1.4% 정도 들어 올려집니다. 수급 적으로는 일단 양호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IT 쪽에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은 강세권으로 출발이 나옵니다. 0.5, 0.7% 정도 플러스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현대위아가 오늘 좀 상승폭이 있네요. 1.8%가량 올라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좀 의미 있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유가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10월하고 11월 달, 지난해 그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일평균 주행 거리가 금융위기 전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매출과도 연결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중국산의 그 미국으로의 수출은 좀 줄어들었고 한국 제품이 늘어나게 되면서 뭐 좋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넥센 타이어를 탑픽으로 오늘 제시하더라고요. 중국산 타이어 덤핑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넥센 타이어 현재 보합권이거든요. 장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S-오일, SK이노베이션 뭐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데요. 여전히 이제 마진 개선 부분들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동부 하이텍이네요. 8%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창립 후 첫 흑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2%대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한국전력도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플러스로 출발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실적주도 하나하나 점검해 볼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OCI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유가가 또 빠지는 바람에 조금 미미해졌는데요. 어제 오후장 이후로는 좀 괜찮았던 상황인데 오늘은 한 0.23% 정도 88,30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일단 예상보다는 한 5 내지 한 6% 정도 잘 나왔던 상황이에요. 여기다 이제 면세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실적 개선이 매출 확대 뭐 급증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이라기보다는 비용 절감 이런 부분이라서 조금 퇴색은 됩니다만, 그래도 현대백화점은 3%가량 오늘 강세입니다. 13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동부하이텍은 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 지금 뭐 C&I 쪽에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가져갈지도 개인적인 관심사고요. 현재 동부하이텍은 8.3% 강세로 좀 나와 있고요. 동원 시스템주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요. 오늘 한 1.43% 정도 상승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뭐 괜찮게 나왔는데요. 일단 예상보다는 한 20% 넘게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는데,
워낙에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그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올랐던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IR 하면서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겠다. 우리가 넥슨에서 나왔던 주주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퇴색했던 분위기인가 주가에 영향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어제까지 좀 급락했던 상황인데요. 오늘은 추세 하단에서의 기술적인 매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가 있는 것 같고 2.4% 올라가는데 금액 기준으로도 뭐 11월 달에 바뀐다고 해도 1,000억대 미만으로 지금 추정치가 나오더라고요. 금액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저가 매수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농심은 실적 실망감에 오늘 또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주가 강해요.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한 11%, 한국 화장품이 5% 넘게 오르고 있고 에이블 CNC,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강하게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좀 화장품주와 더불어서 특징주들 점검을 해주시죠. 네, 자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한 11.85% 올라가네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무슨 모임에서 제가 후배 얘기 듣고 와서 그때가 이제 사실은 고점이어서 되게 죄송한데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해 거의 추석 그 9월 부근이거든요. 제가 그 고점 찍기 2, 3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7,000원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는 거의 한 6개월 조정 이후에 이제 춘절 이슈 또 한번 보고 있는데 뭐 그 친구 말로는 한국 화장품보다는 직접 제조에 나서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체크는 제가 그대로 못했습니다만 모멘텀 받는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아주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최근 장에서는 좀 원활하게 움직임 나오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등치가 더 커져 있고요. 밸류가 뭐 저렴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좀 접근은 애매할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화장품은 좀 뭐 마진 자체라든지 이익 성장률이 아주 급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견조한 성장세 정도로는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LG생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PER 부분에서 아모레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고 하는데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단계 좀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뭐 GKL 같은 경우에 소폭입니다만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호텔 신라 면세점 관련해서는 이제 그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또 한 2%가량 반등하려는 모습 나오고요. 음식료가 전체적으로 어제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 오늘 오뚜기나 오리온 뭐 이런 쪽들로 해서 CJ 젤리당은 워낙에 뭐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니까요. 이런 쪽들로도 좀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그리고 항공주는 어제 뉴욕장에서도 종목별로 한 3에서 5% 정도 급등이 나왔던데요. 우리 AK나 뭐 아시아나 쪽으로 조금씩 소폭이지만 상승호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수는 1939선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을 하고 있네요. 지금 3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3포인트의 오름세 596선으로 현재 0.6% 정도 강한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습니다. 코드번호 189690 포시S라는 종목입니다. 외과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전자 문서 리포트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 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모가가 9,100원이었고요. 시가 기준가가 15,500원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4.84%의 상승, 16,200원 선의 움직임으로 화려한 데뷔식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네요. 올해 첫 IPO인데요. 자, 눈여겨서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들 대형주부터 코스닥 좀 살펴보죠, 의원님. 네, 자 골프존이 어닝 쇼크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으로 예상치보다는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분할 상장 이슈가 또 지금 대두되네요. 증권가에서 지금 사야 된다. 분할하기 전에 그 전에 사례들을 봤을 때는 거래정지 이전에 사서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전략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입니다. 실적보다는 그 이벤트성 재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8% 27,0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메디톡스가 이제 어닝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어제 좀 밀렸었는데요. 이틀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2.28% 정도 상승권이고요. 다음 카카오도 역시 어제 저점에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요. 오늘 추가로 랠리 나옵니다. 1.7%가량 상승권이고요. 셀트리온도 한 2%로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단기 낙폭 컸었는데요. 오늘 0.9% 올라오는 흐름 나오고요. CJ 오쇼핑이 또 뭐 알리바바 쪽 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중국 모멘텀을 받게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CJ도 오늘
0.3% 정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하림홀딩스는 그 실적도 좋았습니다만 NS 쇼핑 상장 이슈가 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많이 커져 있는데 어제 실적 좀 안 좋게 나오면서 5%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 섹터에서는 이오테크닉스, SK컴즈, OCI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반면에 지금 시그네틱스, 인터플렉스 기술주 중에서 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보여주는 그 종목군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실적주들의 움직임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 부분인데요. 어제 실적에 나왔었던 게임빌, 이 부진한 실적과 더불어서 오늘 주가가 또 내리는 그 모습이고 한컴은 뭐 호실적과 핀테크 기대감까지도 더해지는 것 같아요. 자, 종목들 실적주를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일간 기준으로 조금씩 그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실적이 꼭 좋아서 많이 오르고 뭐 나빠서 많이 빠지고 하는 쪽이 연속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쪽들 보면 대성 미생물 어제 사실 이게 좀 그 너무 시총이 작기 때문에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실적은 어쨌든 잘 나왔더라고요. 어제도 상한가였었고요. 오늘도 바로 한 15억 정도 거래 터지면서 상장량이 14,000주, 71,600원 선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대성미생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홀딩스 점검해 드린 대로 좋고요. 동부로봇은 예상보다는 실적은 좀 별로였는데 어제 주춤했었고요. 오늘은 다시 9%가량 뭐 한 6억 정도 소량이지만 거래 좀 실리면서 상승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K트렌드 이런 쪽들은 뭐 이틀 연속으로 좀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냈던 쪽들 중에서는 이제 인터파크 INT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이익 매물 출회되는 것 같네요. 한 0.2% 정도 밀려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존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다른 이슈가 좀 있고요. 메디포스트도 실적은 예상만큼 잘 나오지 못했는데 적자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 연간 기준으로. 일단 아침에는 조금 밀렸다가 보합권 정도입니다. 그리고 PSK랑 엔텔스, 인바디 보시면 인바디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20억 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쇼크 수준인데요. 5% 급락권에서 이제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엔텔스도 안 좋았는데요. 엔텔스도 4.8% 하락권이고요. PSK도 1.8%. 미디어 플렉스도 예상 그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앞으로의 실적들 좀 보는 것 같아요. 미디어 플렉스도 3.82% 오늘 상승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버나인이라는 이 종목 역시 실적 기대감에 지금 12%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뭐 실적에 좌우되는 그 종목군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주가는 한 3포인트 정도 오름세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래도 사는 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자, 수급적으로 점검을 해보죠, 의원님. 네, 지금 보시면 지금 거래소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14억 정도 지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사는 쪽이 서비스업이네요. 서비스업 들어오고요. 전기, 가스, 뭐 운송, 유통, 운송 장비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가 많은데요. 그래도 유통이나 화학주는 좀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둘 다 팔고 있는데요. 뭐 일단 기관 쪽은 반도체나 제약, 인터넷 사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쪽, IT 부품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하고요, IT 하드웨어, 디지털 컨텐츠, 뭐 오락문화 쪽 매도하고 있고요. 뭐 인터넷 같은 경우라든지 의료기기 쪽에서는 소량이지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매도 물량이 코스닥 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 될 텐데 일단 외국인은 KG 이니시스, 서울반도체, KH바텍, 마크로젠, 컴투스, 썬데이토즈, SM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금 참고상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